오늘 할 게 좀 많아서. 근데 여기는 좀 쉬워서 아마 할만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쌤이 여기를 풀이한 이유가 뭐라고? 어려워서요. 깔끔해. 이게 개념 원리가 그 유형 문제들을 조금 더 많았으면 뭔가 유형 연습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훈련이 되었을 건데 유형 문제를 몇 개 없고 이제 연습 문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받아 보니까 약간 오히려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문제 자체는 다 좋은 문제들이거든.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지. 마크 교과서는 이제 이런 거 다 유형에 박아오잖아, 같이. 근데 그 하리보 어디 있어요? 아, 저도 몰라요. 라스트 원이야. 라스트 2라고 해야 되겠지. 아이라 미안. 근데 없어. 근데 그거는 하리보 중에서도 비싼 거라서 몇 개 안 들었더라. 한 박스 한통 사건 똑같은데 몇 개 안 들었더라고. 이상한 건 아니야. 다음 달까지 기다려. 건장이 옛날에 1학기 때 건장이 이거 사왔는데 혹시 소시지 있어요? 저기 있어. 신기하면 될까? 쌤, 저 지우랑 3월부터 실험 하거든요. 아, 그 토요일 오전 수업. 제가 8시 분부터 하고 있어.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어. 뭐 필요해? 뭐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자, 해 봅시다. 이제 그 공간 좌표라는 걸 할 건데, 좌표 공간이라는 말은 그냥 공간을 이제 좌표에서 표현을 하겠다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좌표로 표현된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간 좌표. 시작을 해볼게. 먼저 우리가 이제 그 평면 좌표, 좌표 평면에서는 이제 x축, y축 두 개의 축이 나타났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하나 확장해서 z축이라는 새로운 축을 도입하는데, 관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사실 법은 아닌데 꽤 강하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 축을 x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z축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다 원점이 되겠지. 괜찮지? 이쪽이 x축의 양의 방향이고요, 여기가 y축의 양의 방향이고, 여기가 z축의 양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감각을 가지는 게 좋으냐면, 물론 이제 공간지각력이 좋아서 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거는 이 교실을 이제 좌표 공간에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 이쪽 이 밑에 있는 이 직선을 x축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 직선을 y축으로 생각하고 이쪽 벽을 이제 z축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걸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면을 원래 몇 개의 영역은 아니지? 1, 4분면, 2, 4분면 이렇게 나누지 않았지? 그러면 이제 이 공간 좌표는 몇 개의 영역은 아니겠어? 8개는 아니겠지. 근데 이제 뭐 8분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교육과정에서 안 쓰기로 했나? 너무 헷갈린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굳이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여기가 1번이야. x좌표, y좌표, z좌표 모두 양수된 곳이 1번. 뒤에가 2번, 대각선 옆에가 3번, 옆에가 4번. 아래층이 5번, 다시 또 6, 7, 8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괜찮지? 이제 쌤도 이 말을 거의 안 쓸 거고 그냥 보통 부호로 이야기할 거야. x, y, z 모두 양수인. 근데 지나가다 보면 1번 뭐 이렇게 나오긴 할 건데, 그러니까 메인은 그냥 이제 부호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괜찮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닥면을 여기 xy 평면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xy 평면. 괜찮니? 이 바닥면. 그러면 이 칠판면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 YZ 평면이라고 하겠지. 이게 YZ 평면. 그리고 이 벽을 뭐라고 부를까?
ZX라고 많이 해요. 알았지? 꼭 XZ라고 해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ZX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벽쪽을 우리가 ZX 평면으로 보면 이 XY 평면에 그러니까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우리 왜 평면 좌표에서도 그 X는 0 직선, Y는 0 직선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맞지? X축, Y축을 가리켜서 여기도 똑같아. XY 평면은 Z는 0이라고 할 거야. 이 평면의 모든 점은 Z 좌표가 얼마야? 다 0이잖아, 맞지? 그래서 Z는 0이라고 할 거야. 그럼 YZ 평면은 뭐라고 할까? 같아. X 좌표 0이니까 X가 0이 될 거고 ZX 평면은 Y는 0이라고 하겠지. 여기가 괜찮니? 저거를 꽤 씁니다, 사실. 꽤 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 뭐 사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약간의 그거고, 다만 이제 조금씩 불편한 친구들이 생길 건데 일단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여기서 좀 해봅시다. 약간 삐끗해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쌤이 그림 그리면서 이 점과 이 점은 사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좌표축으로부터,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쌤이 그냥 이쪽으로 4칸, 이쪽으로 2칸 가게 그린 거예요. 여기 똑같이 이쪽으로 4칸, 이쪽으로 2칸 가게 그린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 얘는 1번 방에 있게 보여. 여기 있게 보여. 얘는 뒷방에 있게 보여. 그러니까 평면에 공간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생겨? 왜곡이 생기는 거야. 이게 좀 큰 어려움이야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얘의 위치를 특정 지어주고 싶잖아. 그럼 지금처럼 직육면체를 그리면 그러면 시각적으로 그 위치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효과가 생긴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요즘 같은 건가요? 아니 다른 거지. 아, 다른 거요? 지금은 달라 보이지 않아? 네, 다른. 근데 같은 점을 찍었다고. 아, 저기 없으면. 저기 없으면 실제로 똑같은 위치에 있어. 근데 내가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위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 내가 이게 위치를 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렇게 직육면체를 그려야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는 공간 감각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면 알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쌤은 이제 보통 안 좋은 쪽에 속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자, 여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A, B, C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좌표에 대해서 하게 되는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좌표에 대해서 하게 되는 두 번째 얘기가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라는 표현 그렇고 좌표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정사형 찾기, 두 번째는 대칭점 찾기거든.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축이나 평면 이제 여러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쉽게 해봅시다. 정사형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 했지? 수선의 발이야.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그러면 여기서 XY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좌표가 뭐가 될까? A, B, 0이 돼. Z 좌표가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하게 되면 Z 좌표가 XY만 살고 Z 좌표가 없어져. 근데 이런 방식의 암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그림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결국은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기하적 해석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근데
약간 이렇게 하면 답 나와를 하다 보면 기하학 해석을 할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어버려. 사실 쌤도 안 외우고 있어. 결론적으로 그 나가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yz 평면에 이제 정사형을 해라. 그럼 yz 달고 x 주고. 오케이? 근데 그림 그려보면 당연히 그렇잖아, 라고 할 수 있는 더 좋다는 얘기.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축의 소선의 발을 이룰 거고, 축이 이렇게 축의 소선의 발을 이룰 거거든. 그럼 저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0,C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혹시 아니 헷갈리면 안 돼. 아니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거는 1초도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윤이 공간 좀 약한? 아니 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좋은 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 쌤 기준. 직육면체를 전개도를 접을 수 있으면 보통이야. 직육면체 전개도 펼쳐져 있는 거 다음 중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거 안 만들어지는 거 구별할 수 있으면 보통이야. 정팔면체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야. 보통 그게 너무 높은 거야. 아니야, 그게 보통이야. 아, 저 방금 생각했어요. 정팔면. 정팔면체가 되면 좋은 축이야. 그러니까 정팔면체 높은 반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영재반 이런 말 있잖아. 그런 반에서도 다 안 돼.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정육면체가 안 되면 이제 평범이야. 라고 생각해. 몇 초만 그건 쌤도 어차피 오래 걸려서 괜찮아. 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개도에서 잘했다. 그러면 나 공간 전개 나쁘지 않아. 초등학교 때 전개도 못했다. 열심히 해야겠구나. 지우는 어땠던 것 같아? 험난했어? 그냥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 뭐 딱 보통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정팔면체 막 이런 거 이게 너무 쉬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쪽에 들어오는 거지. 석준이는 어땠어? 좋았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요. 그래. 수학 자체를 못해서. 민재랑 반대. 다은이는 어땠어? 초등학교 때? 나쁘지 않았어? 잘했어? 초등학교 때 잘했어? 그러면 이제 공간전기 좋을 거. 근데 수학 잘하는 거랑 달라? 전개도 잘하는 거 완전 다른 문제야. 그냥 그게 쉬운 사람이 있어. 사키나무는요? 사키나무도 좋아. 사키나무도 뒤에가 상상되는 애들 있어. 쌤은 안 돼. 근데 그거를 근데 학원에서 그걸 강요 주입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요령 익히는 거 사실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쌤도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다 외우게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Z축에 내리면 Z만 살아. XY 평면에 내리면 XY만 살아. 이렇게 외우게 만들 수 있어. 아무 쓸데 없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실력이 안 생겨. 어차피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추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벡터 가면 우리 다시 공간 잡고 또 만나거든. 공간 벡터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래도 요령 익혀서 갔어. 근데 공간 벡터에서 또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익혀야 될 건 익혀야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진행합시다. 그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 대칭을 할 거야. 대칭.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면 보니까 X 좌표, Y 좌표는 그대로인 거야, 맞지? 근데 Z 좌표는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도 C고 여기도 C니까 C만큼 내려가는 얘기. A,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해볼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렇게. 그리고 좀 삐꾼데 조금만 더 잘 그릴걸?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친구랑 대칭이란 말은 이렇게 그려진 친구랑 좀 더 내려가야 되구나. 이 친구랑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 아닌 것을 보이면 합동입니다. 이렇게. 요 길이가 얼마야? Y축방이 B만큼 나온 거거든. 요 길이가 B야. 여기도 B만큼 백 가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Z축방은 얼마큼 내려갔어? Z축 방향으로 C만큼 내려간 거야. 여기도 C만큼 내려간 거야.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안 바뀌어. A. 전부 다 이 X는 X좌표 A인 곳 위에 전부 다 존재하거든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쭉 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뭐 굳이 요령을 말하자면 여기는 X축 대칭이니까 X좌표 빼고 나머지 그걸 바꾼다가 원래 요령이긴 해. A가 X좌표가 아닌가? A가 어떻게 같아요? 네. X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렇게가 A. 그치. 어디가 A? 그리고 이렇게 있는 이 평면 있는 여기가 이렇게 다 A야. 여기가 A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한 평면에 있어. 전부 다 X좌표 A인 평면 위에 존재하는 거야. 할 일이 분단하겠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B 쪽 B만큼 가잖아. 원래 B였는데 여기 좌표가 뭐냐면 A, 그 다음에 0, C가 되거든. 그러니까 X 좌표는 그대로 A인 거야 계속. Y 좌표만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 B에서 0으로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이 Y축 방향으로 의무의 방향 B만큼 이동한 거야. 다시 의무의 방향 B만큼 이동한 거지. 그래서 원래 여기 0이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이렇게가 X예요? 앞뒤로가? 이렇게가 있어. 위아래로. 아, 이렇게 제가 되는 반대로 거. 알고 있었어. 아, 이 X축, Y축, Z축은 X축, Y축, Z축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쓰면 사실 나쁜 거야 지금. 왜 청소할 때 그냥 청소할 때는 이렇게 가로 아 좌표에서는? 네. 근데 이렇게 그리기로 했어. 그래서 그리기로 했어. 내가 저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가지를 예전에 허용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눈에 익어야 되는데 눈에 익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친절 배려하고 이건 쌤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냥 최소한 이제 어차피 이게 뭐 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 맞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돼야 되는데 노력하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요거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매우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 자, 48쪽 다시 보겠습니다. 48쪽. 자, 보게 되면 이제 쌤이 지금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한 것 같아, 맞지? 처음에 공간 좌표, X축, Y축, Z축 원점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평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수선의 발, 대칭 이동한 점 다 잡아준 것 같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요거 잘 할 수 있어. 민영이 조금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석준이도 괜찮아? 그냥 당연해? 자연스러워? 때려도 돼? 아니 괜찮으면 괜찮을 때까지 맞는 방법이 있는데 그 뭐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검증된 이제 교육법이더라고. 한대 머리 한 대 맞을 때마다 내세포 몇 개. 머리 안 때리면 되지. 그러면은 딱밤 머리에 때렸어. 그렇구나. 앞으로 머리 안 근데 머리 안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 돼. 그래.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거리부터 하겠습니다. 운동에서 대사한 거 오늘 자, 근데 공간 도형은 공간 좌표는 사실 그냥 공간 아니 평면 좌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거리를 할 건데 거리는 이제 우리가 그 두 점 A라는 점이 x1, y1, z1이고 B라는 점이 x2, y2, z2고 이때 이제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원래 어떻게 구하지? 우리 평면 좌표에서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했잖아, 맞지? 똑같이 그냥 그대로 쓰면 돼.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더하기 z2 빼기 z1의 제곱을 이게 이제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 X축, Y축은 저 방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건 그냥 정해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직육면체의 각 모서리들도 전부 다 축에 평행하게 그리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기본값으로 깔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문제들에서는 오해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뭐 이 모든 모서리는 이제 좌표 평면 또는 좌표 축과 평행하다 이렇게 써주거든. 사실 그게 없더라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많이 하지. 오히려 이제 평행하지 않은 경우가 좀 더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내가 x1, y1, z1이라고 잡고 얘를 x2, y2, z2라고 잡게 되면 사실 이제 이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또 우리가 모서리 이 대각선의 길이 구할 때 뭘 알면 돼?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게 되면 피타고라스 두 번 쓰면 저 길이가 구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치? 결국은 이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 이 점을 좌표를 알 필요가 있거든. 요 점을 좌표를 구해보자. 어떻게 되지? 여기에 사실은 x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뒤에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z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x축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어. x 좌표는 똑같은 거야. 여기도 x1이 거지. y 좌표는 더 오른쪽으로 갔잖아, 지 y 좌표는 얘랑 똑같아. 얘랑 y2가 된 거야. z 좌표는 얘랑 똑같겠지, 않지? 그래서 z1이 된 거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점 좌표를 보죠. 요점 좌표. 여기는 x 좌표는 여기도 똑같아. 그냥 x1이야. 근데 y 좌표는 똑같아. y2야. 근데 z 좌표는 여기보다 위에 올라갔잖아. 이 친구랑 똑같아. z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요 길이가 이제 x 좌표랑 z 좌표는 똑같은데 y 좌표만 다르잖아. 그래서 y2 마이너스 y1의 보통 절대값이라고 써줘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왜 이 점을 구해버렸지? 이 길이 구한다고 그러고. 잠깐 우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아, 그냥 이걸로 합시다. 정확한 거 어차피 상관없어. 그럼 여기를 구합시다. 여기를.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z 좌표, x 좌표랑 이건 뭐야? 왜 x야? 아, 내가 다시 쓰면서 잘못 썼구나. 예. 바본 줄 알았어. 어쨌든 x 좌표는 같고 이제 y 좌표도 같은데 뭐만 달라? z 좌표만 다르지. z2 마이너스 z1 이렇게. 절대값. 이 길은 어떻게 돼? 이 길은? 여기 뭐만 달라? x 좌표는 다르잖아. x2 마이너스 x1의 절대값 이렇게. 이거 제곱 다 이거 제곱 다 이거 제곱 루트가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잖아. 그래서 공식이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한 점이 원점이면 그냥 000 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사실 굳이 공식화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왜 이렇게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고 있군요. 아니야, 116쪽 푸십시오 지금. 나오. 그러면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좋거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2,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그래서 먼저 요걸 기준으로 요렇게 직사각형을 그려.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랑 여기 내가 이렇게 평행의 선을 긋는 거거든. 여기도 이렇게 이거 같이 봐줘. 요렇게 평행의 선을 긋는 거거든. 그다음 여기도 이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4만큼 내려가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얘랑 평행 그릴 수도 여기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똑같이 내리게 되면 그림이 약간 겹쳐버렸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 점이 어디 갔니? 이 점이 이제 원하는 그 점이 되는 거야. 여기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조금 진하게 그리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쪽이 지금 벽이거든요. 이쪽이 벽. 이쪽이 벽이야, 벽. 여기가 xy 평면이고 여기가 yz 평면, xz 평면, zx 평면이 될 겁니다. 여기 요 뒷면이 이제 yz 평면이 되겠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수선의 발이면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이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여기 왜 찍었어? 이거는 내가 좌표를 여기다 왜 찍었지? 여기다 찍는 거. 여기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하고 여기 이제 이 평면의 수선의 발이고 x축의 수선의 발, y축의 수선의 발, 너무 막 하는데? x축의 수선의 발, z축의 수선의 발, 그리고 y축의 수선의 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 위치의 정확도를 올리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지금처럼 직육면체를 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차피 못 그리거든. 그래서 좀 쉬운 것들을 연습을 해서 감각을 조금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가 좀 더 잘 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아까도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입체를 표면에 나타내다 보면 당연히 이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왜곡에 대한 이제 어떤 대처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했어? 이 자식이 내가 뭐 시킬까 싶어. 앞에 안 이거 풀면 되잖아. 숙제 안 했을 거 아니야. 오. 너 화통을 왜 안 하고? 기하는 거 재밌어? 하고 있어. 아니? 자, 화통하는 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래도 중간고사 보면은 해놔야 그다음에 어떤 훔치고 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오 다른 과목이 문제잖아. 수학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정지로 가면 누가 생각 안 하고 대학을 갈 거예요. 그 수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 그건 안 돼. 100% 정시가 안 되죠? 100% 정시가 없어졌어. 40% 다 낮은 대학도 없어요. 있겠지. 낮은 대학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대학이 아니라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아 근데 수시에서도 근데 경희대는 뭐 한다 그랬는데? 아 경희대는 그 열과목인가? 뭔가 열 과목 뭐라고? 아그 경희대가 아니고 그 자기 전체 과목 중에서 근데 열과목 10개 근데 이게 너희가 착각하는 게 내가 그 얘기 안 해줄게. 동국대가 아주 좋은 대학교야. 정말 좋은 대학교야. 그 정도까지는. 이거 봐봐. 고려대가 내신 이제 학종이나 그런 걸로 가면 일반고 기준 서울 일반고 좀 괜찮은데 기준으로 한 1.6에서 1.8 사이가 가거든. 박사다. 9등급제 기준으로요. 9등급제 기준으로. 근데 동국대가 1.3 정도 나와. 학종 기준으로. 응? 이해했어? 이상하지? 응. 얘는 10과목.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10과목 본다는 게 고려대는 가봐. 저 과목 가봐. 정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40몇 과목이야.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10과목이 되면 동국대하고 고대하고 레벨이 적어도 10칸 이상 차이 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도 얘가 더 높아버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좁아진 전형의 경쟁률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쳐내고 저거 쳐내고 다 드러내고 나서 그런 애들끼리 붙잖아. 그것만 보고 온 애들이 다 가득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엄청 치열해. 사실 그런 방식 선택을 애초에 하지 마. 진짜 극단적이야. 진짜 극단적. 동국대가 1.23이야. 저 전형으로 가면 9등급제 기준으로 해야 돼. 지금은 아직. 1등급이 10개 거의 9개 8개. 그렇지 그런 거 있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이 특화된 애들이 사실 좀 있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이제 저런 데 가는 거지 사실 경쟁에서. 그런 건 사실 쌤은 1번 옵션을 넣지는 진짜 않길 바래. 공부하다가 내가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갔더니 막상 남은 게 1등이 10개야. 아 그러면 이제 동국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가는 거지. 중국대 알고 없어요? 응? 없어. 그 다음에 아마 탑 20 안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동국대가 나는 자기가 학교 색깔을 그렇게 잡은 거지. 그런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 자기들이 자기가 먹겠다라고 컨셉을 잡은 거야. 아니라 해주려고 생각하지 않지. 열심히 해. 다 했어?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수 예제 1번이나 필수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쌤이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까 그 기본 예제랑 똑같잖아. 대칭시키고 수선에 발내리고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바로 두 점 사이 거리 할 차례 맞았거든요. 이상하다. 아까 내가 이걸 분명히 써버렸잖아, 맞지? 근데 지금 경고한 시간은 이제 한 4시간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했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보고 있다 생각합시다. 오케이, 진행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거리 혹시 어렵니? 전혀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같은 평면에 있으면 이제 그 평면에서의 좌표의 차이가 이제 0이 될 테니까 그건 그냥 무시하고 계산하면 될 겁니다. 이거 없나? 그럼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게에 대한 정보를 정사용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사용이랑 뭐를 결합할 거냐면 좌표의 도입을 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각은 이제 지평각이랑 이면각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좌표의 도입이 무조건 더 편하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좌표의 도입이 약간 그 길을 뚫어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평면이 있고 여기가 편의상 XY 평면이라고 하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 근데 선분 AB를 이제 XY 평면에 정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를 A'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떨어지겠지. 여기를 B'이라고 하지 뭐. 그러면 이 선분 A', B'이 바로 선분 AB의 XY 평면에 대한 정사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괜찮지? 근데 우리한테 이 직선이 이 선분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선분 AB 길이 구하는 거 어려울까 쉬울까? 점과 점이 주어지면 그냥 길이 구하면 되죠, 맞지? 그리고 저기 선분 A', B' 길이 구하는 거 어려울까 쉬울까? 매우 쉬워. 왜냐하면 얘가 X1, Y1, Z1이라고 하면 그냥 XY 평면에 대한 정사용은 수선의 밝기라서 X1, Y1, 0이 얘도 X, Y2, Z2라고 하게 되면 그냥 X2, Y2, 제로가 즉 좌표 구하는 게 그냥 바로야. 그럼 좌표를 구했어. 그 다음 길이 구하는 것도 또 단수잖아, 맞지? 결국은 우리는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그냥 선분 AB 길이 분의 선분 A',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은 이제 직변각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지. 원래는 기하적 해석을 막 해야 되거든. 그게 필요 없어지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거 기억하고 있나? 도형을 방정식 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 우리가 중학교 도형은 전부 다 기하적 성질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맞지? 좌표를 도입함으로써 기하적 성질을 조금 적게 사용하고 문제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물론 거기에 이제 기하적 성질을 약간 곁들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는 있겠지. 하지만 없이도 풀 수 있다가 사실은 이 도형 방정식에서의 기본 아이디어거든. 여기도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면각은 상대로 조금 더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정육면책 하나 주어졌다고 하자. 정육면책 하나 주어졌다. 거기 쌤이 하나 들어놓은 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이 너무 더럽더라고. 그래서 쌤이 계산이 조금 할 만한 걸로 바꿔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자,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을 이제 이 바닥면에 정사형했을 때 이제 정사형된 이제 잘못 아니네. 바닥면과 저 노란색 삼각형이 이루는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사실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냥 도형의 성질로 구해도 어렵지 않아. 정사형된 도형 찾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굳이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편의상 요 한 모서리 길이는 2로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를 x축으로, 여기를 y축으로, 여기를 z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의 도입이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x좌표는 2가 될 거고 y좌표는 0이 될 거고 z좌표는 2가 되겠지. 같은 이유로 여기는 2, 0가 될 겁니다.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x좌표는 여기 1만큼 왔잖아, 맞지? x좌표가 1이 될 거고 y좌표는 2가 되겠지. z좌표는 2가 되겠네. 그럼 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그냥 기하적 성질을 안 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버리겠다는 거지. 요 길이는 얼마가 돼? x좌표 1 차이 나고 1, y좌표 2 차이 나니까 4, z좌표 같으니까 0, 그럼 루트 5가 되는 거지. 여기도 x좌표 차이가 1, y좌표 차이가 0, z좌표 차이가 2 이렇게 되겠지. 요 길이는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랑 z좌표랑 이제 각각 2 차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저 삼각형을 다시 그리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 길이가 루트 5고 요 길이가 루트 5고 요 길이가 2 루트 2라고.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일단은.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수선의 발레 이렇게 되면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고 요 길이가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루트 6이 저 삼각형 넓이야. 괜찮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정사역하게 되면 이 친구를 정사역하면 이 점은 여기에 떨어져. 이 점은 여기 위에 있고 이 점은 여기 중점에 딱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 사실은 정사역된 동의 넓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이 넓이 그냥 1이겠지. 그러면 넓이분의 넓이가 이명하게 되는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 괜찮니? 그러니까 좌표의 도입을 통해서 뭔가 기하적 성질을 거의 안 쓰고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게 참을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지? 그냥 약간 수학 잘하는데 기하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잘 풀더라고. 그냥 다 좌표 도입해. 뭐 이상하게 생긴 놈이도 좌표 어떻게든 집어넣어가지고 막 해서 좌표 깡 계산해서 풀어버리더라고.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시험에 아주 어렵진 않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도 쉬운 문제들에서 시간이 세이브가 돼서 풀렸어. 너희는 이제 상대평가잖아. 맞지?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빡빡할 수 있어. 그래서 다 잘했으면 좋겠어. 아마 생각할 때 창문 첫 해는 약간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너희는 완전 그냥 제일 처음이잖아. 맞지? 근데 이제 2학기에 치는 학교들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 그래도 응? 그래도 처음인데 갑자기 막 진짜 지필 그냥 수학 지필처럼 내리진 않죠. 그보다 쉽게 내겠지. 그리고 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하를 대충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기하를 뭐 전공한 사람 제 학교에서 아니 대충 배울 때 그러니까 그 기하를 의미 있게 다루지 않으면 실력이 줄어들거든. 근데 학교에서 너희 학교 예를 들어 개성고 같은 경우는 시험도 안 친 게 벌써 한 4년 됐어.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했겠어? 쉽게 얘들아 이거는 알자 이렇게 하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도 실력이 같이 줄어. 어쩔 수 없어. 쌤도 이야기하잖아. 내가 그 은재 학년 때 뭐지? 수능 준비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신에서 간간히 해주는 것만 했었거든. 근데 쌤도 지금 감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 수업하다 보면 무슨 게 있었지 이렇게 막 생각난단 말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쌤보다 더 옛날에 이제 기하를 한 사람들은 사실 더 훨씬 더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쌤은 고3 예전에 이제 공간 벡터 있을 때도 수능 수업을 계속 했었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수업을 안 했던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더 모르겠지. 하여튼 뭐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아. 그래서 사실은 기하가 진짜 찐 이과 과목인데 오히려 미적분 2가 덜 이과틱하거든. 왜냐면 걔는 경영이나 경제도 미적분 2 지금 엄청 많이 들어. 이과 그러니까 아마 문과 최상위권 애들은 미적분 2를 좀 들을 겁니다. 이과틱하다는 영수는 경영 경제가 아니고 외교 쪽이니까. 경제하는 친구 무조건.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동국대 수시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의 40%가 미적분 2 이수야. 지금 교육과면.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경영학 경제학과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이수란 게 10과목은 된다는. 그 동국대 일반 학종. 나는 또 일반 학종도 있습니다. 아니 10과목에 드는 거를 그걸 안 넣었을 수도 있지. 그 10과목에. 그래 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치. 제일 잘하는 10과목은 내는 거니까. 자 여튼 자 합시다. 그 다음에 그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인데 자 쌤이 봤을 때 그 기하가 좀 더 이과틱하다고 하는 거는
좀 더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 수능에서 문과한테는 입체 도형을 안 내. 그게 내부적 룰이야. 이과한테만 입체 도형을 내.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공통시험 문과 이과 공통 같이 치잖아. 입체 도형이 문제 안 나와 아예. 그 정도야. 그러니까 입체를 할 수 있는 순간 문과가 아니고 이과가 약간 그 수준 정도로 비교해. 저희도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야. 저희도 입지도 않아요. 그러겠지. 그러겠지. 그럼 그럴 것 이게 같아. 더 쓰는 게 안 나와요? 아 액체 기하는 수준 기하를 안 정도. 넣는 그치. 와. 자, 여튼 봅시다. 선분의 길이 하고 최소값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 평면 좌표에서 똑같은 걸 했었다 맞지?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X축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여러 번 했었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었지 논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잖아 맞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연결하게 되면 여기로 여기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지. 그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논리는 여기를 A'이라고 잡게 되면 A'P 더하기 BP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논리거든.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평면에서도 똑같은 걸 공간 좌표에서도 똑같은 걸 해보는 거지. 여기 XY 평면이라고 하자.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자 그때 이제 이 XY 평면의 어떤 한 점 P에 대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이 최소가 되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한 점을 골라서 이렇게 대칭도 하겠지. 이렇게 대칭도. 여기가 XY 평면이라고 하자.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거고 이렇게 수직이 되겠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또 여기 그려서 합동이 될 겁니다. 그때 여기를 A'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한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니? 이건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겠지, 않지? 근데 이제 사실 그 쌤이 봤을 때 공간 도형에서 정말 그 약간 전설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떼어놓고 다시 그리는 거거든. 이거는 그 이제 사실은 공간 시각력이 매우 뛰어난 친구들은 점점 이 횟수가 줄어들더라고. 줄어들고 이제 안에서 잘 비빌 수 있게 되지.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런 기술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보는 각도 바꾸지. 그러니까 자, 이게 평면이잖아, 맞지? 이렇게 보면 각도를 잘 맞추면 뭐처럼 돼? 직선처럼 되겠지. 이렇게 보는 게 기술이야,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 얘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러면 얘를 XY 평면 이렇게 보면 똑같은 그림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그냥 같은 그림이라는 거지 사실. 저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엄청 중요해 사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개념원리 레벨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 이제 접근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편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논리는 이렇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럼 거리 설명했고 거리에 대해서는 그냥 연습 삼아 그래도 가볍게 몇 개를 풀어봅시다. 그냥 합시다. 3번 볼게요. 한번. 첫 번째가 뭐냐면 P가 2,1,3인데 이 친구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하래. Q는 뭐가 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면 X좌표랑 Y좌표는 그대로 두고 Z좌표만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Z축에 대해서 대칭하라고 하면 Z좌표만 부호를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호는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QR 길이 구하래. 그러면 이제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6개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루트 씌우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QR 길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서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거든.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 루트 3 빼기 4니까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 1이니까 2의 제곱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BC 길이 구합시다. BC 길이는 1 빼기 4,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 1,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빼기 0은 9가 되겠다, 맞지? 그럼 CA를 봅시다. 루트 CA는 1 빼기 3의 제곱 4가 될 거고, 1 빼기 1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빼기 1의 제곱은 16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가 루트 6이 되고, 얘가 루트 18이 되고, 얘가 루트 24가 되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않지? 다 쓰면 안에 그 뭐지? 그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직각이 아닌 빗변 아니라 두 변의 길이의 곱을 구하게 되면 넓이가 보이지는 방식이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4번 볼게. 4번. 자, 4번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왜 뭐지? 공수 1에서도 공수 2에서도 동의 방정식에서 같은 거리는 좀 많이 했었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2가 주어져 있고 4,5, 3이다. x축 위의 점, K점의 좌표는 A, 0, 0을 잡니다. x축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y좌표와 z좌표는 0이 되는 겁니다. 하나 괜찮아? 오케이. 자, 합시다.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의 제곱 9라고 씁시다. 여기에 루트 씌운 거야. 그 다음에 A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의 제곱 25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면 제곱하면 날아갈 테니까 없어질 거고 9랑 지워질 겁니다. 전개할 때 여기도 A 제곱 있고 여기도 A 제곱 있어서 날아갈 거야.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A 더하기 41이 될 겁니다. 너 4A가 되고 36이 되고, 그래서 A는 9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번 문제는 약간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점 A와 B와 이제 XY 평면에 있는 직선 Y는 3분의 1 X 위의 점 A, P에 대해서 AP는 BP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사실은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하면 좋으냐면, 그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90도로 꺾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아는 그 평면 좌표랑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괜찮니? 그럼 이제 원래 내가 이제 여기가 x축, y축이면 3분의 1 x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3분의 1 x직선이 이렇게. 여기가 1보다 작으니까 맞지?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때? 이렇게 돌리면 여기를 y축으로 하고 여기를 x축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아닌가? 자, 어쨌든 다 하나 이해돼? 얘를 이렇게 90도 회전한 겁니다.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y는 근데 이거 뭐 너무 심했다. z축이랑 구별되지 않게 그려져버렸거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겠습니다. y는 저거 평평한 거죠? 뭐가? 직선을 약간 오 이상하다. 이게 한 평면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평평한 거죠. 되게 빡세지. 자,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네? 약간 주장하는 기분이야 지금. 어떻게 그런 거지? 모르겠다. 자, 어렸습니다. 노란색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옆으로 보내라고? 근데 XY 쪽이 X축에 더 가깝게 그려야 되는데 더 보내다 Y축에 가까워져 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적당히 아 적당히 건들 X축이랑 겹치더라고. 아 X축이 뭐야? Z축이랑 겹치더라고. X축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모르는 건 모르겠어. 그냥 그럼 사실 이게 Z축이 필요하지 않거든. 근데 이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이렇게 표현하게 Z축. 바로 수직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Y는 X 이렇게 Y는 3분의 1 X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기도 해. 이런 구조긴 하잖아 사실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점입니까? P라는 점이 있고 P점의 좌표가 문제에서 이거 위에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어차피 Z좌표는 뭐야? XY 평면 위에 점이니까 Z좌표는 0인 거야 그냥.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 분수를 좀 불편해하니까 X가 3A이고 Y가 A인 것도 괜찮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3A 여기를 A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괜찮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래? A랑 B랑의 거리가 같다고 나왔잖아. 그래서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군요. B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이 되니까 거리 같다를 쓰게 되면 3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루트는 루트 3A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A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정리하게 되면 A 값이 유일하게 구해지겠지. 괜찮니? 계산해볼까? 일단 제곱제곱해서 날리고 상수항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 9A 제곱 여기 9A 제곱 날라가고 여기 A 제곱 여기 A 제곱 날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6A 더하기 1이 남고 여기서 4A 더하기 4가 남고 여기서 12A 더하기 4가 남고 여기 6A 더하기 9가 남는 거지. 그럼 4랑 4랑 날리고 6A 6A 날리고 그럼 8A가 마이너스 3이요. 8A가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표의 좌표는 마3, 마1,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평면에 공간을 우겨 넣는 거잖아 사실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쌤도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그 필수조 5번은 사실 쌤이 아까 한 여기 요 자리였나 했던 예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그죠. 다녀오십시오. 자, 그럼 필수의 6번도 뭐 아까 하던 문제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서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똑같으니까. 자, 6번이 2번을 해볼게요. XY 평면이 상대적으로 익숙하니까. 자, 2번을 보게 되면 이제 A가 마이너스 2, 3, 1이고 B라는 점이 이제 4, 1,5래. 자, 그때 이제 AP 더하기 GP의 최소값이고 P가 YZ 평면의 점이라고. 근데 지워버렸군요. 사실 이제 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논리가 사실 명확해야 되니까. 그 1번은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6번에 1번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6번에 1번. 지금 6번, 2번은 쌤이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걸 영상에 꼭 들어야 돼서 잠깐만 조금 기다리겠어. 수준아, 쌤이 가서 꿀로 한 대 때려도 돼? 왜 안 풀고 있니? 아니 생각 중에 수준아, 점점 명수 닮아가는데? 왜 예언해볼게. 명수랑 민재랑 같은 반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진짜. 아 진짜? 근데 걔네 학별이 엄청 높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문과 남자도? 너희는 이과 몇 반 나왔어? 그런 거 없나? 통합. 통합이야 그냥? 저도 이과 문과 합쳤으면 좋겠는데 합반이 한 번밖에 없어요. 왜 합반이죠? 친구들 많이 바뀌었을 때. 그럼 지금 말해도 친구가 있는 거지. 이과요? 이과에는 친한 애들 없어? 저 문과 친구도 많은데. 아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3학년 되면 알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 같이 썩어가는 거지. 이과들끼리 있으면 같이 썩는 기분이 있거든. 근데 이제 문과들 탱자탱자하고 있는데 나는 막 축구하고 있으면 너도 기아해봐, 너도 있고 이적 해봐, 뭐 이러는 거랑 문과에 관투해봐, 뭐 이런 거랑 어렵다고 결과 공감은 만났는데 이제 너무 해맑아요. 그러니까 문과는 지금 할 게 없어. 문과에도 너무 프레시해요 지금. 그러니까 과탐을 안 해도 되는 게 진짜 사실 수학은 그래. 걔네들도 무조건 오늘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과탐을 안 해도 되는 게 어마어마해 진짜로. 이과에도 얼굴 다 썩어서 왔는데 문과에 너무 해맑게 잘 보냈어이라고. 물론 이제 지금 진짜 진지하게 의견인데 차라리 물리하지 말고 지구를 할까 했구나. 근데 사실 너의 성향상 지구가 더 진짜 많아. 암기. 암기를 더 잘하니까 너가. 물리는 근데 진짜 중학교 때부터 근데 왜 한 거죠 제가 물리를? 아니 그 원격제가 꼭지를 하려 했는데 근데 생명과학이랑 물리가 그렇게 큰 관련이 있어요. 차라리 지구가 오히려 낫지 않은 생각이. 아니 아무 상관없어. 아니 그러니까 생명이 어쨌든 근데 공학이라서. 지구랑 관련 있는 거. 아니 근데 너 생명과학 갈 거면 사실 우리 진짜 아니 왜 하려 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저 지금 물리 두 번째 소단원에서 포기했는데 지금 뭐 어디서 보면 어디서 보면 역학 역학은 너무 처음엔 괜찮아요. 역학인데. 전기 괜찮지 않아? 전기 아직 따로 공부하지도 않았어. 지금 영상 봐야 되는데 지금 영상 하는 거 안. 오? 아니 그 두 번째에서 지금 멈춰 있어가지고 아니 넘어가 어쩌겠어. 나중에 터져. 안 되는 거 어차피 약간 단관 독립성 있잖아 물리도. 근데 역학 빼고는 다 괜찮아 물리가. 그럼 해. 1학년 때도 했으니까. 진짜. 자 어쨌든 자 쌤이 그림을 2개 그려놨거든. 의미를 읽은 사람. 쌤이 시간을 그래. 최소값을 구할 때 거리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체크하라고 한 게 있거든 사실. 평행이동. 뭔가 이렇게 옆으로 같은 쪽에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얘는 다른 쪽이 있기 때문에 대칭 이동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얘는 내가 말을 틀리겠나? 예. 집중하기가 어려.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얘가 반대쪽에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가는 길 x축의 점을 거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그냥 최소값이야. 근데 이렇게 같은 쪽에 있게 되면 이렇게 거쳐가는 게 언제 최소가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칭 이동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여기는 축이 경계가 되게 축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평면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점과 이 점이 yz 평면 입장에서 같은 쪽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 그럼 yz 평면은 x가 뭐인 그 평면이야. x가 0인 평면이잖아. x좌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양수야? 아니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잖아.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식 연결하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뭐지? 그냥 거리 구하면 되니까 AB 길이가 최소값이 되어서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씁시다.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같은 쪽 다른 쪽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 뒤에 가면 그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고. 그걸 같이 봅시다. 246번 봅시다. 246번.
A가 1,3,2야. 그러면 이제 X좌표를 1 찍고 Y좌표를 3칸 찍고 이제 Y좌표를 Z좌표 2칸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리는 거지. 여기 요 점이 이제 A점 A가 1,3,2인 점입니다. 자, 그다음 B점을 잡을 건데 B점은 2,1,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더 오고 한 칸 더 가고 여기 밑으로 한 칸 내려가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요렇게 그려주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칸 내려가서 요렇게 그릴 겁니다. 내리고 여기가 맞네. 여기가 B점 2, 1, 마이너스 1. 괜찮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어디를 먼저 거치냐면 YZ 평면 거치고 그 다음에 XY 평면 거쳐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이렇게 가라는 거야. A에서 여기 갔다가 찍고 이 향 가라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먼저 이제 A라는 점이 YZ 평면이다. A랑 B랑 둘 다 YZ 평면 입장에서 어느 쪽에 있어? 다 같은 쪽에 있지. A를 일단 넘겨놓는 거야. 이렇게 A를 그쪽으로 보내놓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의 직관이 필요하긴 하네. 왜냐면 이제 원래는 이 식을 쓰게 되면 AP, PQ, QB거든. 맞지? 그러면 사실은 A와 Q가 같은 쪽에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거야 원래는.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상황상 얘를 넘겨놔야 이제 그려지면서 A와 Q가 이제 반대쪽에 있게 되겠구나 약간 추론하는 게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제 넘겨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A 프라임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 3,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XY 평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가 이거 옮겨놓은 게 요거를 나는 결국은 이제 A 프라임 P 더하기 PQ로 볼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차지하고 이 Q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Q 입장에서 봤을 때 A 프라임과 B가 어떤 관계야? A 프라임은 XY 평면보다 위에 있지. Z좌표 양수니까. B는 그 Z좌표가 음수니까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이 Q를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게 A 프라임에서 B로 가다 보면 XY 평면으로 무조건 만나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걔는 최소값이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하면 무조건 YZ 평면 거쳐서 XY 평면 거쳐서 B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 그래서 얘는 그냥 누구보다 큰 낫다? A 프라임 B보다 큰 낫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A가 이제 A 프라임 쪽, 즉 YZ 평면 뒤쪽에 있어야지만 A 프라임에서 B까지 갈 때 이제 그 YZ 평면을 거쳐갈 수 있게 되겠지. YZ 평면 거쳐서 이제 B가 XY 평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A랑 A 프라임 모두 XY 평면보다 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보면 무조건 이제 XY 평면의 한 점을 거쳐서 이 B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그냥 A 프라임 B의 값이 될 거고 계산하면 3,9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루트 이게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질문 있어 서준아? 괜찮아? 그 다음에 245번 봅시다. 245번. 이제 45번을 보게 되면 이제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0이래. 4,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면만 그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다양한 평면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XY 평면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그냥 원을 하나 적당히 그리고 여기가 이제 4,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이 3인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0,0,4라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Z축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B라는 점이 0,0,4인 거야. 그리고 이 Z축과 XY 평면의 교점이 원점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제 이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점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게 최소가 될 때 한 이쯤일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맞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냥 이 점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항상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반지를 뺀 여기가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이지, 맞지? 근데 생각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이 길이를 구할 때. 이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 씌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는 어차피 4로 고정되어 있잖아, 맞지? 얘가 커지면 길이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길이가 작아지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 길이가 제일 작을 때 찾으면 되는 거지. 잘 찾은 거야, 사실은. 요 길이가 얼마야 지금? 5잖아, 맞지? 거기서 3을 빼면 2가 되지. 여기가 4였으니까 최소값은 루트 20, 루트 5가 되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괜찮아? 잠깐 쉬었다 봅시다. 신기하다. 예. 왜 놀래? 기뻐도. 근데 그 OS 꺼내고 있어? 아니 아니. 박스에서 꺼내.